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23년 동안 유지해왔던 회장직을 전격적으로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죠. 잘 나가는 재벌 총수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더 아마 화제가 됐던 이유는 청년으로 돌아가서 창업에 도전하겠다. 아마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아마 궁금증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웅열 회장의 전격 퇴임의 이유는 무엇일지, 이 회장이 없는 코오롱 그룹이 별 문제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것인지, 이 회장이 하겠다고 하는 창업은 과연 어느 쪽일지 이런 좀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벌정책연구원 홍성추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웅열 회장이 코오롱 그룹 회장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만큼 유명하신 분은 아니어서 이웅열 회장을 좀 간단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웅열 회장은 그 코롱이 1954년에 창업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3세인데요. 예. 전형적인 재벌 3세의 길을 걸어온 그 아주 순탄하게 그룹 경영을 맡게 된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그룹들은 2세에서 3세로 넘어갈 때 형제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면서 치열한 그 내부 문제를 거쳐서 상속이 되는데 이웅열 회장은 3세인데 외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세 때 아주 그 치열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와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싸움이 있어서 그게 아마 재벌가에선 최초의 재벌가 분쟁이 될 겁니다. 코롱 그룹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동찬 회장이 그러니까 이웅열 회장 아버지는 예. 반나들이어서 아주 순탄하게 이웅열 회장한테 그 그룹 경영을 물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 1996년이니까 23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덕분에 이 회장은 조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조금 무리 없이 편하게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눈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 감시하는 시민단체나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할 때도 주식을 넘겨줄 때도 여러 가지 눈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6% 정도의 단독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아들이 지금 이번에 전무 승진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수업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아들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뭐 새롭게 또 이제 나오겠죠. 오늘 사실 여쭤보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왜 갑자기 그만둘까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게 나오는 걸 보고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내부적인 요인은 이제 코롱 그룹이 변신할 때가 됐다. 사실 코롱이 예전에 50년대 창업이 돼서 60년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그룹들이 커지면서 어쩌면 왜소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가려고 했던 게 이웅열 회장이 부회장일 때 진두지휘에 있던 이동통신을 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었고요. 그 후에 이 바이오 쪽 또 이 건설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러나 그런 쪽에서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의 충격을 줌으로써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던지는 이런 쪽으로 봤고요. 또 일종의 용태 같은 거군요. 뒤를 그래서 위해서. 거기에서 뭔가 자극을 줘서 뭔가 새롭게 변신해보자. 그러면 자기가 먼저 걸림돌이 되니까 먼저 자리를 일어서 보자. 이번에 그 퇴임 사에도 그런 얘기가 잠시 비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새 정권이 들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게 힘들어지면서 어쩌면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할 때 규제라든가 이런 게 힘들어서 어쩌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 경영 부담이 좀 스트레스가 크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번에 나오는 거에 보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너무 입을 세게 물었기 때문에 금수저가 금이 갔다 이런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기자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이렇게 뽑아서 썼던데요. 그러면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상장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주가는 제가 오전에 봐서 오후에 제가 그 종가를 못 봐서 제가 뭐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가가 이렇게 뭐 하락을 했다고 해도 아주 많이 하락한 건 또 아니고 조금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으니까요. 이거는 왜냐하면 갑자기 회장이 죽었다든가 회장이 구속이 됐다든가 이런 큰 유고였으면 주가가 출렁거리지만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인 상태에서 경영권만 넘긴다 발표한 것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큰 주가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시장에서 일단 관망을 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도 또 관망 아니래도 주가에는 크게 출렁거리는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럼 시장에서는 이웅열 회장이 물러나고 지금의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집단 경영 체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들이 이제 경영권 수속을 받겠다 하는 거였고 그러면 이렇게 가도 코오롱 그룹이 성장하는데 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와 비슷한 형태가 SK그룹이 슈펙스 경영 추구 협의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거지만 지금은 대주주가 있는 상태예요. 대주주 자격을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웅열 회장.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뭐 이 회장이 그 뭐 경영 일체 관여 안 하겠다고 했지만 또 뭐 그룹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대주주가 자문을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 집단 경영 시스템이라는 거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 좀 낯선 거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확실하게 오너가 있는 재벌 같은 경우는 오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가 그냥 뒤에 물러나서 그냥 본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외국처럼 될까 싶네요. 그러니까 큰 그룹들은 대부분 그 여러 가지 섹터별로 해서 부문장 제도를 해서 그 부문에 맡기고 다시 이 전체적으로 부문장들이 모여서 이 그룹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거든요.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마찬가지로 또 롯데도 그렇고 메이저 그룹들은 그런데 코오롱 같은 데 한 30대 그룹 정도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서 온이라는 그 위원회를 두어서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의미는 다른 대그룹처럼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규모가 작고 아직은 오너십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경영에서 물러나지만 오너가 언제든지 리모컨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큰 의사결정이 내려지거나 이러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섣불리 추측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뭐 소설 쓰는 것밖에 안 될 테니까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요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웅열 회장이 청년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창업자 이재용 회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카 인수하고 해서 지금 뭐 이제 CEO로 이제 올라와서 지금 먼저 공주까지 좀 같이 하고 있는 정도. 뭐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하나 차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꿈틀거리는 게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코오롱이란 큰 그룹을 이끌고 가서 하기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요즘 중소기업 창업하는 데도 업종별로 해서 이 대그룹이 중소기업 업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뜻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은 오히려 자기가 이 하고 싶은 일, 그룹 창업이 아닌 자기 취미라든가 이러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어쩌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뜻도 내포됐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23년 전에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때는 본인의 의사는 사실은 100%는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때는만 하더라도 그때 이동찬 회장이 물러날 때가 우리 나이로 74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웅열 회장이 우리나라 63세이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어쩌면 지금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때라서 지금은 그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창업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창업이 기업인지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자기 취미와 연관된 창업인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역시 그것도 좀 구체적인 게 없어서 아직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뭐 코론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원장님 모시고 의미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